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제 뒤로 보이는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일주를 하고 다시 목포에서 서울까지 아마 짧게는 1000km, 길게는 1200km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장거리 시승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 반입니다. 내비를 아까 좀 찍어봤는데 서울서 목포까지 4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밤 너무 늦게여서 피곤해서 중간에 좀 쉬고 뭐 이렇게 하면 5시간 반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6시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쉬엄쉬엄 천천히 이렇게 가겠습니다. 연비도 좀 보고 장거리 탔을 때 그런 편안함, 주행 느낌, 시트는 어떤지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이 차가 또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이 짐칸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건이죠. 크로스컨트리인데 지금 이렇게 한가득 뒤에 싣고 이렇게 하고 목포로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좀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쉴 때 좀 인사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이 5시 14분이거든요. 그러면 4시간 30분 정도 온 거죠? 40분 정도 온 건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좀 잤습니다. 졸려서 좀 잤고 도착 예정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목포에 가서 한국까지 7시에는 가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타는 차는 정확하게 V90 크로스컨트리 B5 모델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 차는 1996년 1세대가 처음 태어났는데 그 전에 96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볼보의 전설적인 이전의 과거의 볼보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죠. V90이 그 차를 계승하면서 사실은 V90이 볼보의 어떤 그 적자 같은 그런 모델이죠. 이 차는 한국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했죠. 한국이 외건의 무덤 뭐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외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특히 그런 바뀌는 분위기에 좀 선구자적인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이 볼보 V90, V60 크로스컨트리 두세 개 모델입니다. 볼보가 뭐 외건을 거의 대표하는 브랜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1.4% 정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좀 그런 아웃도어의 열풍도 있고요. 어떤 차박이나 아니면 가족의 여행 그런 또 열풍이 좀 있죠. 항구에 가서 배에 또 차를 싣고 항구에서 잠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을 출발해서 제가 서울을 12시 30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7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면서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요. 또 식사도 하고 배가 9시 배입니다. 근데 최소한 2시간 전에 항구에 와서 차를 배에 선적을 하고 그리고 표를 끊어서 타야 되는 그런 좀 절차가 있어서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와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시간 전에 도착을 했고요. 저 뒤로 지금 보이시는 게 목포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왕복 요금으로 38만 원, 3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좀 큰 차니까
좀 작은 차들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하고요. 뭐 좀 이렇게 대형 SUV 같은 경우는 근 3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배에 이 차를 싣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계기판을 보면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름이 꽉 채워져 있었는데 좀 반 정도 썼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라 정속 주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 거리는 400km가 좀 넘었는데 반 정도 지금 기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 동쪽으로 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제주항에서 내려가지고 약 한 40분 정도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좀 바닷가로 나왔는데요. 여기 이름은 굴동포구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파도가 굉장히 좀 센데요. 차가 지금 뒤에 배경 바다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색깔도 약간 푸른빛이 약간 나는 뭐 이러면서 바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면부를 좀 먼저 살펴보시면 이 전면부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호평받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도 크게 많이 바뀌지 않고 뭐 페이스리프트 때도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런 토르의 망치, 고유의 이런 모습,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수직으로 딱 깎아내리면서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크롬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또 이런 디자인. 기존 디자인을 많이 따라서 그대로 했고요. S90 플래그십 세단의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대신에 차체가 약간 높아져서 이런 게 조금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의 윤곽, 골격 이런 건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외건이다. 앞에서만 봤을 때는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요. 측면에서 딱 보면 이 차가 외건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딱 나오죠. 해외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라는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보닛 부분이 굉장히 길쭉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앞유리가 많이 누워있죠. 세단보다 더 많이 누워있죠. 그 뒤로 루프라인이 굉장히 곡선을 그리면서 살짝 높아졌다가 뒤로 가면서 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딱 꺾이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전형적인 외건의 디자인. 타이어를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 235 50R19입니다. 사륜구동이면서 이 차가 전천후로 다니죠. 그래서 전천후 타이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포장길도 잘 달리고요. 뭐 오프로드에도 좀 잘 달리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또 뒤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측면에 이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맞췄죠. 뒤에까지 수평 라인으로 캐릭터 라인을 딱 뒀고요. 또 하나 이 차에 또 굉장히 좀 재미있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몰딩을 주어가지고요. 이 차를 차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차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또 몰딩을 줬습니다. 휠 하우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연장되듯이 이렇게 또 예쁘게 되어 있고요. 스위디시의 그런 실용적이고 이런 디자인의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면을 보시는데 이 또 후면의 가장 큰 특징이 테일램프입니다. 어디서 봐도 이 차는 볼보야 라는 또 느낌이 탁 들죠. 전면에 그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처럼 후면에 이런 S자형 이런 테일램프가 또 눈에 탁 들어오죠.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의 그런 모티브는 스웨덴의 그런 오솔길의 느낌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런 디자인은 SUV와 볼보 외건에 이렇게 다 들어가죠. 특히 이런 SUV 디자인과 V60, V90, V 디자인에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차가 볼보다. 여기 V90 이렇게 이 차에 모델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B5 AWD 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B라는 의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아까 옆에 설명드렸던 문의 가드 보호대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검은색 몰딩을 둬서 여기 페인트가 긁히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몰딩을 뒀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딩을 둬서 바닥에서 비프장이나 이런 데 돌이 튀거나 또 흙길 같은 데 했을 때 잔돌이 튀면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차 딱 이것만 봐도 이 실용적으로 만든 차다, 실용을 목적으로 만든 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짐을 싣는 차기 때문에 또 짐을 실었을 때 문을 열 수 있게 핸즈프리로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트렁크가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싣고 온 거고요. 이렇게 내려보면 네, 이렇게 짐을 이제 실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짐을 싣고 뒤로 넘어오는 걸 또 막게 이렇게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예전 과거의 볼보도 이게 있었죠. 구형.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히든 화물 공간이 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바닥에. 네, 그래서 작은 짐들, 뭐 이렇게 보호해야 될 짐들 넣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이 560리터, 그리고 2열을 접으면 1526리터입니다. 네, 이 차는 또 어떤 차박이나 아니면 야영, 레저 이런 쪽에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차죠. 네,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당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네, 이렇게 눕히고요. 약간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뭐 거의 수평입니다. 네, 이렇게. 네, 반대편도 지금 눕혔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으아. 네, 지금 제가 거꾸로 누워 봤는데요. 뭐 제가 키가 한 182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눕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뭐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뒤에 텐트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문을 닫고 차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낚시 다닐 때 잠깐씩 자고 낚시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누우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히 누울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뭐 이 썬루프 커튼만 열면 하늘이 또 그대로 다 보이죠. 그래서 차박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차죠. 바다가 정말 예쁜 바다가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바다에 이렇게 누워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바람도 이렇게 맞으면 정말 신선이 따로 없고 아주 좋죠. 네, 2열이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어서 항상 2열 탈 때 무릎 공간이나 이런 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또 이 2열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이 1열에 이런 뒤를 이렇게 팠습니다. 무릎 공간을. 그래서 주먹 1개 정도, 뭐 이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뭐 불편하다 이런 건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햇볕 가리개를 수동으로. 사실 저는 이 햇볕 가리개가 자동보다는 이렇게 수동이 좋더라고요. 이 자동 또 고장나면 돈 많이 들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팔걸이. 요즘에는 5명이 거의 많이 안 타죠. 거의 4명 정도가 많이 타시는데, 그래서 보시면 네, 컵홀더 양쪽으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에 양쪽으로 스마트 기기 연결하는 충전 단자가 2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에어컨도 서로 뭐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안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막을 수 있고, 풀다 열어놓을 수도 있고, 또 방향 조정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세련되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차가 4륜구동이기 때문에 이게 센터 터널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이 뒷좌석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 뒷좌석 끝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나죠. 한번 좀 볼까요?
제 머리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죠. 그래서 뒷좌석에 타도 뭐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하늘도 잘 보이고요. 이게 유럽 사람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그 햇빛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썬루프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가리개를 그냥 얇은 천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디자인 자체도 햇볕을 최대한 차 안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디자인이다. 2열은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럼 1열로 또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V90 B5 모델의 1열에 제가 좀 탔습니다. 이 볼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 몇 가지를 꼽으라면 먼저 가장 꼽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오와 시트입니다. 일단 오디오를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인데요. 이게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디오입니다. 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도 뭐 비슷하지만 이 오디오 가격이 정말 비싸죠. 바워스 앤 윌킨스 헤드셋 가격이 거의 100만 원대를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급 오디오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어떤 자동차 메이커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프리미엄 오디오가 자동차에 들어가면 도대체 이거 원가가 얼마냐라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 바워스 앤 윌킨스 같은 오디오를 집안의 가정용으로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5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스피커의 개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원가로 그냥 계산했을 때 한 600, 700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디오를 차에 넣었다. 물론 이제 대량으로 주문했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서로 내고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고급 오디오를 이렇게 턱턱 넣는 거는 볼보가 오디오에는 정말 진심이다. 이 오디오를 제가 이제 뭐 잠깐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오디오 소리가 정말로 어지간한 가정집에 있는 프리미엄 하이파이 오디오 소리보다 더 좋을, 특히 자동차 오디오는 또 좋은 이유가 굉장히 밀폐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의 소음이 거의 안 들어와서, 그리고 반사도 짧게 잘 되죠. 그래서 울리는 게 굉장히 자동차가 좋죠. 그래서 특히 이 볼보는 정말 오디오의 진심인 그런 브랜드죠. 여기 보시면 바워스 앤 윌킨스 뭐 저기 마크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트위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트위터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 1억짜리 차들, 뭐 슈퍼카들도 그렇지만 그런 좋은 차들 보면 이런 트위터를 항상 유리 쪽이 아니라 사람의 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트위터를 설계를 하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설계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오디오에는 정말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트입니다. 이 시트가 정말 예술이죠. 볼보 시트는 참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금 뭐 제주도 동쪽 끝까지 약 한 450km 이상 지금 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몸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게 운전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시트가 편해야 되거든요. 시트가 불편하면 정말 뭐 한 400km 타면 그렇게 힘들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막 몸이 좀 파김치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그런데 볼보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 성능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시트가 정말 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볼보의 최고 높이 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보의 또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T맵입니다. T맵을 볼보가 SK와 200억을 들여서 공동으로 개발한, 일반적으로 보통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도 자국 내비를 한국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죠. 1억짜리가 넘는 차들을 어디다 꽂아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볼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내비를 얹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딴 수입차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볼보를 굉장히 진심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누구가 또 제가 잘 쓰는 그런 거죠. 아리야, 오늘 제주도 날씨 알려줘. 오늘 제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고 기온 32도, 최저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덥겠어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이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네, 비서죠. AI 비서가 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뉴스도 듣고 정보도 듣고 음악도 주행하다가 이 플로를 따로 제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 아리아를 불러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또 주고받고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완전 완벽하게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또 그냥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실내를 디자인할 때 스웨덴 일반 가정 거실 인테리어를 그대로 들여오겠다, 이런 게 볼보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우드 트림이라든지 이런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스티치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어봉인데요. 기어 레버의 오레포스, 이 스웨덴의 오래된 200년 이상 된 크리스탈 제작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스탈 기어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스타트, 스톱 기능 이제 버튼이 있고요. 이게 이제 돌려서 하고, 이게 돌려서 끄고, 돌려서 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12V짜리 시가잭, 그리고 동전 넣을 수 있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또 보시면 센터 콘솔 안에 이렇게 작은 짐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잭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한번 바뀌고 나서 크게 바뀌진 않는데,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 워낙 좋은 가죽을 쓰니까요. 가죽의 촉감도 아주 좋고요. 손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렇게 또 손으로 딱 만져보면 약간 묵직하면서 두툼한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이 차가 이제 오프로드 또 타야 되니까 너무 가늘면 손에서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디자인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볼보는 최고 속도를 180으로 규정을 했죠. 한계를 딱 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속하지 못하게 아예 엔진의 리밋을 걸었습니다. 네, 실내 실외 디자인이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이제 좀 주행을 해보면서 또 차의 그런 파워트레인이나 엔진, 그리고 주행 느낌, 이런 거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쪽으로 최대한 이동을 해서 서귀포까지 가서 한라산을 넘어서 다시 제주시로 이렇게 돌아올 생각인데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V90을 타고 제주 해변도로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볼보가 유럽 차 중에서 한국 사람의 그런 어떤 주행 정서에 잘 맞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또 조용한 거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이런 브랜드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차는 2.0L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물렸죠. 그래서 변속기가 최근에는 10단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한 8단 정도 되면 어지간한 속도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변속기가 이렇게 제어가 되죠. 거기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아끼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또 어떤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좀 장착을 했습니다. 외건에 대해서 한국에서 조금 그동안 외건이 좀 괄시를 받았죠. 근데 외건의 출발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단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SUV의 그런 실용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둘 다의 장점을 뽑기 위해서 만든 차가 사실 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건을 타는 이유는 실용성, 그리고 물건의 적재, 그리고 오프로드의 주행 이런 것을 또 장점으로 가지고요. 그런데 또 오프로드만 달리면 승차감이 나쁘거든요. SUV가 또 높기 때문에 주행의 흔들림, 장거리에 특히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SUV의 실용성을 가지고 왔으면서 또 주행 이런 느낌은 세단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장점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서 시야가 세단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단과 SUV에서 좀 고민스럽다, 갈등이 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외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V90 같은 경우는 전체 모델이 다 사륜구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지형, 눈비 올 때 특히 아주 안전하게 좀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의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지형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죠. 네, V90 두 가지 트림이 있죠. 하나는 B5, 하나는 B6인데요. 저희들이 시승하는 차는 B5입니다. 차이점은 실용성에 좀 문제죠. 그게 뭐냐면 B5 같은 차는 어떤 주행감보다는 연료 효율이 높고 좀 더 이렇게 안락한, 편안한 이런 것을 좀 중시했죠. 그래서 이 차는 250마력에 35.7 토크입니다. 토크는. 그런데 B6 같은 경우는 300마력에 42.8 토크가 좀 높고 마력도 세죠. 그 대신에 연비가 조금, B5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10.6 복합 연비 기준, 그리고 B6 같은 경우는 10.4. 그래서 연비 차이는 크진 않지만 그 대신 300마력이니까 아무래도 힘이 세죠. 그래서 힘이 세니까 또 잘 달리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 차를 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 차를,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B5를 살 거냐 B6를 살 거냐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가 또 어떤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좀 갖췄죠. 엔진 브레이크를 걸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에너지를 좀 회수하는 그런 또 기능이 이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전자식이어서 또 운전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운전이 됩니다. 특히 이 차가 또 어떤 고속주행, 장거리 주행에 또 굉장히 편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무게중심이 또 낮습니다. 세단보다는 조금 높지만 SUV보다는 이게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떤 커브길이나 이런 주행할 때도 어떤 복원력이나 고속으로 달릴 때 커브길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SU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쏠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낮은 고속에서 특히 가라앉아서 주행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차는 서울서 목포를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장거리에 편안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 대신 또 고속에 또 안정감이 있게 쫙 깔리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장거리 탈 때 굉장히 유리하고 편안합니다. 확실히 편안합니다. 성산 일출봉 쪽으로 갔다가 서귀포 쪽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한번 좀 이렇게 달렸고요. 지금 다시 북쪽 한라산 오른쪽으로 옆을 타고서 제주시까지 다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5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주행한 실제 연비는 12.1. 남은 주행거리는 170km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연비는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V90을 타면서 제가 크게 장점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이 넉넉한 실내 공간입니다. 이게 실내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사실 약간 좀 답답한 게 또 있거든요. 이 차는 아무래도 이 루프가 높습니다. 시트 높이도 높아서 시야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넓고 쾌적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거리 탈 때도 확실히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실내 공간도 뒤에 트렁크에 2열을 접지 않았을 때 560리터 정도 되고요. 2열을 접을 경우 1526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누웠지만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히 짐을 좀 앞으로 놓고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승차감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차가 외건이거든요. 멀리 편안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할 때 주위 이렇게 일부러 구부려서 살피지 않아도 눈에 시야에 잘 들어오니까
이 차가 또 하나 V90 연식 변경하고 이렇게 모델이 바뀌면서 이 흡차음재나 진동 소음을 잡는데 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정숙합니다. 실내가. 승차감이 정말 좋다. 운전하기가 편안하다. 네, 이게 두 번째 제가 보기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이 차를 타고 서울서 목포까지 한 400km 이상을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죠. 그러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켜고 달렸거든요.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이 이 볼보의 그런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차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쪽에 양옆에 차선을 밟지 않고 차선의 정중앙으로 쫙 반듯하게 잘 가느냐, 뭐 한쪽으로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좀 이렇게 쏠린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차선의 정중앙을 잘 물고 주행이 좀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또 이 차가 ADAS 기능을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개선했다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돼서 볼보 하면 안전의 볼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안전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죽지는 않는다. 그런 안도감이 있죠. 볼보 타는 사람들은. 한번 볼보 타는 사람들은 볼보를 계속 타죠.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가 또 볼보입니다. 뭐 물론 그 안에 승차감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V90 같은 이런 큰 차들,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기능들이 또 이 안전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차체가 캐빈룸을 또 초고강력 강판으로 해서 캐빈룸을 보호하죠.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그런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겠죠. 오늘 시승을 한 차는 V90의 B5 사륜구동 모델이죠. AWD 모델인데 상시 사륜.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죠. 플러스 모델은 7,100만 원, 그리고 얼티메이트 모델은 7,6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퍼포먼스 위주의 차 B6가 있죠. B6는 플러스 모델이 없고요. 얼티메이트만 있는데 8,070만 원입니다. B6는 8,070, 8천만 원이 조금 넘죠.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 수준이다. 뭐 여러 가지 오디오라든지 실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볼보가 또 프리미엄 브랜드니까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지금 제주시 쪽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사히 제주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일단 제주시 들어가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정을 좀 더 진행을 하고요. 제주를 벗어나면서 배를 실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00km 정도 남았다고 해서 주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주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제주 일정을 끝마치고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는 742km, 평균 연비가 11.4, 주행 시간은 19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평균 속도는 41km. 서울서 출발할 때 기름을 가득 넣고 출발을 했고요. 또 여기 와서 82,000원어치 정도를 기름을 넣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 남은 기름으로 서울까지는 간신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과속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 출발해서 목포에서 제주도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목포로 와서 서울까지. 총 주행거리는 1107, 그리고 평균 연비는 11.6, 총 주행 시간, 운전한 시간은 23시간 49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 49km. 이 차가 공인 연비가 10.4죠. 근데 뭐 그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 졸리고 좀 지루하고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좀 속도를 올렸더니 그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그런 반듯한 도로들이 있죠. 일주 서로, 일주 동로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에서는 평균 연비가 한 12.5 이 정도 좀 나왔습니다. 기름은 출발할 때 가득 넣고 출발을 했고요. 지금 82,000원 한 번 넣고 4만원 한 번 넣고, 그래서 총 122,000원 넣었는데요. 지금 한 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15만원 정도면 제주도로 충분히 왕복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왕복 이 차를 싣고 갔다 오는 데는 차값은 40만 원, 사람은 뭐 35,000원 정도 합니다. 편도로. 왕복하면 한 7, 8만 원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뭐 기름값 들고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실경비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V90 B5를 타고 서울서 제주도까지 한번 장거리 시승을 해봤는데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차, 즐겁게 잘 시승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또 즐겁고 재미있는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